새벽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서. 얼굴은 멍투성이, 손목에는 피가 배어나온 붕대. 유연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가방에서 블랙박스 메모리가 떨어졌습니다. 영상 속 민철의 목소리. 내가 가진 건 다 내 엄마 돈 덕분이야. 이어진 비명. 유연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 그리고 살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이름이 깨어났습니다. 흑백화. 그녀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림은 멈췄고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철, 내가 한 일은 반드시 돌려받는다.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재래시장의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하나만이 외롭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국물이 끓는 소리, 프라이팬이 지글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연주는 묵묵히 국자를 저으며 국물의 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발머리, 깔끔하게 정돈된 앞치마, 그리고 매서운 눈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운영한 지 20년. 유연주는 이곳에서 딸 민서를 키웠고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지금의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한때 그녀는 흑백화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위선자들의 가면을 벗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유연주는 그 이름을 묻고 평범한 어머니로 살기로 결심했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유연주는 국자를 내려놓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유민서 씨가 병원에 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유연주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자세한 건 병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연주는 서둘러 포장마차 불을 끄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속에서는 불안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유연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서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왼쪽 눈 주변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는 터진 흉터에서 피가 배어나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어머니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입니다. 왼쪽 갈비뼈 2대가 금이 갔고 손목에 구상 흉터가 터져서 봉합했습니다. 환자분은 의식은 있지만 충격이 큰 상태입니다. 유연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민서야. 민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죠. 그때 간호사가 유연주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환자분 가방에서 나온 물건들입니다. 유연주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갑, 휴대폰, 그리고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로비의 컴퓨터를 빌려
메모리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차 안의 모습이 보였고 곧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가진 건 다 내 엄마 돈 덕분이야. 너 혼자 뭘 할 수 있어? 그 목소리는 사위 정민철의 것이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넌 꼭 내 엄마 닮았어. 이용만 하려 들지. 유연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철의 손이 민서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고 곧 비명이 들렸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유연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이름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흑백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유연주는 하얀 봉투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차량에서 나온 봉투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투자계약서, 그리고 인감도장. 유연주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민서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연주의 눈은 그 서명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이건 도장의 각도, 눌림의 강도, 획의 떨림. 유연주는 한때 문서 위조를 추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서명이 명백히 위조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서는 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연주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보다 먼저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연주는 병원비를 내기 위해 은행에 들렀습니다. 창구 직원은 민서의 통장을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제 큰 금액을 인출하셨나요?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민서 씨 명의 계좌에서 어제 1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유연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디로 이체됐죠? 죄송하지만 그건 본인이 아니시면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연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민서 명의로 자금을 빼냈습니다. 위조 서명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돈을 세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민서가 알게 되자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유연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철과 민서가 살던 아파트는 깔끔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공허한 느낌이었습니다. 유연주는 민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민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각각의 서명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위조된 서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체 내역이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민서가 쓰러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유연주는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민철은 돈을 빼내고 민서를 입 다물게 하려 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휴대폰 하나가 나왔습니다. 유연주는 그 휴대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진도혁? 한때 유연주와 함께 일했던 사람. 그는 정보를 추적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일에 능했습니다. 유연주가 흑백화로 활동할 때 진도혁은 그녀의 가장 믿을 만한 동료였습니다. 유연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고 곧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지? 나야, 도혁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진도혁이 말했습니다. 연주 누나, 이 번호를 다시 쓸 줄은 몰랐는데 내 딸이 맞았어. 사위한테 민서가 응. 그리고 그 자식이 민서 명의로 돈을 빼냈어. 잃어. 진도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민철 말이지? 그래. 알겠어. 자료 보내. 유연주는 사진으로 찍어둔 서류들을 전송했습니다. 진도혁은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건 조직적이야. 민철 혼자 한 게 아니야. 그렇겠지. 누나, 이거 제대로 할 거야? 유연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흑백화가 돌아온다고 전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연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서우면서도 단단한 눈빛. 그녀는 천천히 회색 트렌치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도역의 탐정사무소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사무소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연주는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진도혁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에 무표정한 얼굴. 그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들어와. 유연주는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도혁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아. 유연주는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진도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번호 다시 쓰지 않기로 했잖아. 알아. 그런데 왜 다시 썼어? 유연주는 가방에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딸이 맞았어. 민철이 내 아이를 죽이려 했다고. 진도혁은 메모리를 집어들고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고 민철의 목소리가 사무소 안을 채웠습니다. 폭행 장면이 나오자 진도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진도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는 괜찮아? 병원에 있어. 갈비뼈가 부러졌고 손목 흉터가 터졌어. 진도혁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민철, 그 자식 요즘 스타트업 대표로 활동하고 있더라.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안은 썩었어. 얼마나 썩었는데? 투자 사기야. 가짜 암호화폐 프로젝트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 받아내고 그 돈으로 자기 빚 갚고 유흥비 쓰고 피해자가 20명은 넘을 거야. 유연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그런 인간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도혁아, 응, 나 다시 시작할게. 진도혁은 유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흑백화로 활동하던 시절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누나, 이거 제대로 하려면 위험해. 알아. 민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놈들도 건드려야 해. 상관없어. 진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준비할게. 그날 밤 유연주는 진도혁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민철의 회사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사기의 증거, 자금 흐름, 그리고 공범들의 명단. 모든 것을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진도혁은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민철 회사 서버에 백도어를 심을게. 시간은 좀 걸릴 거야. 얼마나? 이틀 정도. 유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철의 회사 전산망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진도역의 기술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연주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깨어나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조금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민서야. 유연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미안해?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민철이가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연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민철이가 제 돈을 빼갔어요.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제 도장을 위조했어요. 알아. 민서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확인했어. 유연주는 민서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직 회복 중이었고 더 이상의 충격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넌 그냥 여기서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마. 유연주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진도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됐어. 민철 회사 내부 자료 다 빼냈어. 보내줘. 파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유연주는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투자자 명단,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민철과 공범들의 대화 기록.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연주는 그 자료를 언론사와 금융감독원의 익명으로 전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민철의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타트업 대표 정모 씨, 투자 사기 혐의로 금융당국 조사 착수. 민철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조사 대상이 되었고 그의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유연주는 포장마차 앞에 서서 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균형은 내가 맞춘다. 사흘 후 진도역은 두꺼운 파일 봉투를 들고 유연주를 찾아왔습니다. 포장마차는 이른 저녁이라 손님이 없었습니다. 유연주는 국물을 끓이며 진도역을 맞이했습니다. 앉아. 진도역은 자리에 앉으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민철의 전부야. 유연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와 사진, 그리고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도역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3년 전부터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벌였어. 처음엔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규모가 커졌지. 가짜 백서 만들고 유명인 이름 도용해서 신뢰도 높이고. 유연주는 서류를 넘기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야. 진도역은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정치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은 정치 로비도 했어. 투자금 중 일부를 지역구 의원한테 건네고 그 대가로 규제 정보를 미리 받았지. 그걸로 투자자들 속이고. 유연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위장 계좌는 12개. 전부 차명이야. 민서명의 계좌도 그중 하나고. 유연주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민철이 공범들이랑 주고받은 모든 대화가 들어있어. 진도역은 잠시 말을 멈추고 유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이거 제대로 터뜨리면 민철만 무너지는 게 아니야. 뒤에 있는 놈들도 다 엮여. 그게 목적이야. 위험해. 알아. 유연주는 서류를 덮고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연주는 언론사 탐사보도팀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흑백화로 활동할 때 알게 된 기자였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최 기자님, 저예요. 누구시죠? 흑백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주 씨, 오랜만이네요. 건이 하나 있어요. 큰 건 어떤 건데요? 투자 사기, 정치 로비, 자금 세탁. 다 엮여 있어요. 기자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료 있어요? 보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출처는 밝히지 마세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연주는 자료를 암호화해서 전송했습니다. 기자는 자료를 받자마자 확인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이거 터뜨리면 난리 날 텐데요. 그래야죠. 기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도하겠습니다. 유연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검찰 금융조사부에도 같은 자료를 제보했습니다.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모든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이틀 후 첫 번째 보도가 나갔습니다. 정모 씨 운영 스타트업, 투자금 수십억 원 횡령 정황 포착. 뉴스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민철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두 번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암호화폐 사기 배후의 정치인 연루 의혹, 검찰 수사 착수. 민철의 회사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의 사무실에서 수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위조 계약서, 차명 계좌 통장, 그리고 현금 뭉치. 민철은 긴급히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의 비리를 보도했고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연주는 뉴스를 보며 포장마차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국밥 하나요. 네. 유연주는 묵묵히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민철의 사건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기꾼 참 많네요. 유연주는 대답하지 않고 국밥을 내왔습니다. 그날 밤 민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연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10통이 넘게 걸려왔지만 그녀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전화 이후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장모님,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유연주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내가 만든 탐욕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야. 포장마차의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연주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균형은 반드시 맞춰질 것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민서가 깨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멍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또렷해졌습니다. 유연주는 매일 아침 병원을 찾아 딸을 돌봤습니다. 죽 한 그릇, 과일 한 조각. 말없이 챙기는 어머니의 손길에 민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응? 민철이 요즘 연락 안 와요? 유연주는 수건을 개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정신없을 거야. 무슨 일 있어요? 뉴스 못 봤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연주는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민철의 회사가 압수수색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 정모 씨, 투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중.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건 내 남편이야.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연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숨기는 거 있지? 민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은 천천히 말해도 돼.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유연주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철이 한 말이에요.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유연주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어눌하면서도 냉소적인 어조였습니다. 너랑 내 엄마는 결국 같은 피야. 이용하고 버리는 피. 내 엄마도 예전엔 더러운 일 했잖아. 그걸로 번 돈으로 너 키운 거야. 민서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만해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흑백화 들어봤어? 그게 내 엄마야. 더러운 돈 추적하고 사람들 협박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포장마차나 하는 거지.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유연주는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민철이가 한 말 사실이에요? 유연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야. 엄마. 하지만 내 남편이 말한 것처럼 더러운 일을 한 건 아니야. 난 그저 잘못된 돈의 흐름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야.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 녹음 어떻게 할 거예요? 빌려도 될까? 네. 유연주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유연주는 녹음 파일을 진도혁에게 전달했습니다. 진도혁은 파일을 정리해서 언론과 검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세 번째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모 씨 피해자 협박 및 가정폭력 정황까지 드러나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민철을 비난하는 글로 가득 찼습니다. 저런 인간이 사람이야? 피해자가 23명이래. 완전 사기꾼이네. 아내까지 때렸다는데 정말 쓰레기네. 민철의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민철은 변호사를 통해 해명 자료를 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모자이크 없이 뉴스에 나왔고 그의 이름은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유연주는 포장마차에서 저녁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정민철이래요. 완전 나쁜 놈이네. 저런 인간은 감옥에 가야죠. 유연주는 묵묵히 국을 끓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민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유연주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민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다 오해예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한 일의 대가야. 장모님, 도와주세요.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유연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당신이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민철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아니, 거짓말 마세요. 유연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넌 이미 그렇게 될 사람이었어. 난 그저 시간을 앞당겼을 뿐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연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포장마차 불을 껐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천막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유연주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천막을 걷어찼습니다. 장모님, 민철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눈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손에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유연주는 국자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왔어? 왜 왔냐고요?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민철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유연주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거짓말 마. 당신이 언론에 제보했잖아. 당신이 증거 흘렸잖아. 유연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내가 만든 거야. 난 그걸 세상에 보여줬을 뿐이야. 민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서도 당신 편이죠? 녹음까지 해서 날 팔아넘겼잖아. 민서는 내가 때려서 병원에 누워 있어. 그걸 잊었어? 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제가 술을 마셔서 실수로 사람 갈비뼈를 부러뜨려. 유연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철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과도였지만 날은 날카로웠습니다. 장모님,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이 책임져야 해. 유연주는 뒤로 물러서며 테이블을 사이에 두었습니다. 칼 내려놔. 안 돼. 난 이제 잃을 게 없어. 회사도 망했고 재산도 다 동결됐고 사람들은 날 사기꾼이라고 욕해. 민철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한 일의 결과야. 아니야. 당신이 날 망친 거야. 민철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유연주는 몸을 비틀어 피했습니다. 칼이 천막을 스치며 찢어졌습니다. 민철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유연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민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으악! 민철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유연주는 그의 손목을 꺾으며 바닥에 눌렀습니다. 아파. 놔줘요. 민철은 몸부림쳤지만 유연주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한때 흑백화로 활동할 때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진도혁과 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철을 제압하고 바닥에 눌렀습니다. 누나, 괜찮아? 응. 유연주는 손목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민철은 바닥에 눌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장모님, 살려주세요. 유연주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선물이야. 넌 아직 그럴 자격이 없어. 민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한 일을 똑바로 봐. 내가 속인 사람들, 내가 빼앗은 돈, 내가 때린 내 딸. 그걸 다 감당하고 살아야 해. 유연주는 진도혁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불러. 진도혁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철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포장마차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진도혁이 유연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이제 끝이야? 아직 뭐가 남았는데? 유연주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철 혼자 한 게 아니야. 뒤에 공범들이 있어. 그것까지 다 처리할 거야?
응. 진도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너무 무리하지 마. 걱정 마. 난 괜찮아. 유연주는 천막에 찢어진 부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어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연주는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철이 체포됐다는 뉴스 봤어요. 응? 엄마가 한 거예요? 유연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서야, 엄마는 그저 내가 안전하길 바랄 뿐이야. 엄마, 이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유연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유연주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민서를 안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곧 끝날 거야.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연주와 민서는 경남 산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퇴원한 지 이틀째였습니다. 얼굴에 멍은 많이 가셨지만 손목의 흉터는 여전히 붕대에 감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민철 어머니 댁. 민서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댁이요? 왜요? 유연주는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차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길 끝에 낡은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민철의 어머니가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당에는 고추가 널려 있었고 작은 텃밭에는 배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시골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철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유연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철 장모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서, 내가 민서구나. 민서는 눈물을 삼키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민철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뉴스 다 봤어. 우리 민철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유연주는 차를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유연주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철이가 속인 사람들 명단입니다. 23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민철을 믿고 돈을 맡겼다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명단을 보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을. 유연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 집 등기부등본입니다. 내 집이 왜요? 민철이가 어머님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어머님 도장을 위조해서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철은 투자금을 갚기 위해 이 집까지 담보로 넣었어요. 지금 채권자들이 이 집을 압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민철이가 그럴 리가 없어. 유연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철은 변했어요. 욕심이 그를 망쳤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엄마. 민철은 어머니를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나 잘못했어.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철아,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한 거니? 엄마, 우리 집까지 담보로 넣었다는 게 사실이니? 민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난 그냥 잠깐만 잘못된 거야.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다 갚을 수 있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민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키운 아들은 이렇지 않았어. 내가 키운 아들은 착하고 정직했어. 넌 누구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할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날 버리지 마. 엄마밖에 없어.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거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민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유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 이게 다 당신이 원한 거예요? 유연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한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야. 민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연주는 할머니에게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준비한 법률 상담 연락처입니다. 집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민철의 위조 사실이 증명되면 담보는 무효가 됩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두 사람은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철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유연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민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인 거예요? 유연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응, 복수는 끝났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연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철은 자기가 한 일을 감당해야 해. 그게 진짜 형벌이야. 차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유연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죄는 사라지지 않아. 새벽이었습니다. 포장마차 불빛이 마지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유연주는 묵묵히 천막을 걷고 테이블을 닫고 주방 기구들을 정리했습니다. 20년을 지켜온 이 자리를 떠날 때가 왔습니다. 유연주는 휴대폰을 꺼내 진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혁아. 응, 누나. 흑백화는 없어졌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도혁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넌 이제 뭐야? 유연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에는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 그게 맞아. 고마워, 도혁아. 그동안. 천만에. 누나 잘 지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연주는 포장마차 간판을 내렸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그녀는 간판을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했어. 며칠 후 민서는 새로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는 깨끗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법률재단. 민서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민서는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의자, 상담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유연주가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준비 다 됐어? 네, 엄마. 민서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유연주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넌 혼자 할 수 있었어. 엄마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절 지켜줬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단의 첫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민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연주는 상담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유연주는 작은 집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원에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장미, 할미꽃, 그리고 연꽃. 특히 연꽃은 그녀가 공들여 키웠습니다. 작은 연못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시장 골목을 지나던 유연주는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초라한 몰골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더러웠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민철은 유연주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유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고 있어요. 일자리도 없고. 그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유연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철 씨, 네. 죽는 건 쉬워. 사는 게 형벌이지. 민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연주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민철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쉼터 상담사 연락처야. 거기 가면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정말 변하고 싶다면 거기서 시작해.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장모님,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민서 앞에 나타나지 마. 유연주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철은 그 자리에 서서 유연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연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원에는 하얀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유연주는 정원에 앉아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 더러움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 꽃. 한때 그녀는 흑백화였습니다. 검은 것과 하얀 것 사이를 오가며 균형을 맞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흑백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유연주였습니다. 민서가 정원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응. 민서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 꽃 정말 예뻐요. 그치?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아. 민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그래요. 유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네, 엄마. 두 사람은 오랫동안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연꽃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꽃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흑백화의 흔적이 아닌 어머니 유연주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 피어날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유연주와 민서, 두 모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용서와 치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